자, 한번 19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오지선다니까 5개가 나와요. A, B, C, D, E까지 나오는데 쌤이 봤던 학교 중에 대박인 학교는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우리 보통 몇 개 생각해요? 2개. 2개죠.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3개까지 봐요. 3개까지 있는 학교도 왔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2개 골랐으니까 땡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파악하면 되고 어떤 문제는 사실 파악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문장에서 보면요. 주어가 뭐예요? 대화를 보니까 주어가 누구야? 바나나지. 바나나가 복수형이니까 I죠. 1번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 맞아요? 맞죠? 그럼 두 번째 거는요. 자,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scarcely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또 뭐예요? 희귀하게라고 되는 거죠. have doubt라고 해서 완료 형태죠. 맞아요? 자, 근데 scarcely 희귀하게 거의 뭐뭐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얘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부정어다 이 얘기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have가 앞에 오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자리 바뀌어야 돼요. 그럼 B번 일단 고를 수 있죠. 근거는 뭐였어요? scarcely가 부정어기 때문에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돼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C번을 볼게요. C번은 뭐예요? 발음이 좀 셌네. C번은 뭐야? 자, can tell us how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tell은요 몇 형식 동사예요? 4형식 동사예요. 거기까지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즉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문장 전체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네. 그리고 나서 의문문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의문사예요. 얘는 일단 의문사야. 근데 의문문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뭐 들어가야 돼? 물음표 들어가야 돼. 맞아요? 물음표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뭐야? 간접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요 어순이 어떻게 돼요? 조동사 주어 동사가 아니라요 주어 동사로 바뀌어야 되죠. 둘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B,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밌어. 믿기는 어렵대요. 그래서 이시 가주어고요. to believe가 진주어예요. 믿는 것은 어렵대요. 하지만 there are bananas. 바나나가 있대요. 어떤 바나나면요. eatable이라고 나오는데 저거 it의 형용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진 바나나들이 있대요. 진짜일까? 껍데기 먹을 수 있는 바나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실인 얘기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있을 거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바나나가 있는데 거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껍질을 껍질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나나 껍질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일부 바나나 농부들은요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대요. 어떻게 그들이 성장시켰는지 뭐를요? 바나나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진 바나나를 성장시켰는지. 그래서 지금 조금 한번 보면은 위에 거 해석해보고 밑에 거 한번 해석해볼래요. 먼저 위에 거. 얘 껍질이야. 원서요? 네. 예정지었어? 옷이 해석해봐. 얘 뭐야? 그럼 얘는 껍질인데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맞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나 얘기해주면 대화고는요. 대화고 1학년 같은 경우에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문장을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줘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나타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를 가지고 이 빈칸을 유추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 먹을 수 있는 껍질이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덕을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치?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형용사를 써라라는 얘기가 돼요.
대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왔어. 뭐가? 서술이 됐어? 대학원 가고 싶은 사람 좀 가까워서? 그러면 서영이 뭐라고? 아 친구들 때문에? 너는? 친구들 학교로 가? 그렇지. 일단은 뭐 각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긴 한데 대진고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특별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좋을 것 같고 저동 종발도 이과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선택 과목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진로를 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장 베스트는 사실은 직각 과목이 가장 최고야. 왜냐면 버스 타고 뭐 쌤 조카만 해도 지금 저기 덕이고등학교 있는 데가 덕이동이지? 맞아? 거기 살거든? 거기서 지금 대진고 다녀요. 지금 대진고 2학년이야 조카가. 거기서 대진고에서 덕이고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만약에 뭐 셔틀버스가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움직이는 이동 시간 자체를 무시하시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쌤은 사실은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가고 싶었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근데 전력질주로 가면 1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고등학교를 갔어요. 담을 넘으면 그냥 30초도 컷도 할 수 있어. 네, 뺑 돌아야 돼갖고 1분 컷이었는데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좋은 점은 일단 하나는요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숙제를 놓고 오면 쉬는 시간에 존나 뛰어갔다 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너가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조금 줄임으로써 그걸 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낮에 아침에 일찍 공부를 못해요. 내 친구 중에서 걔가 어디 갔더라? 연대가? 연대 갔을 거야. 공부 되게 잘하는 연대가 아니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거든. 걔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은 너 몇 시에 자라고 그럼 걔 몇 시에 자는 줄 알아? 10시. 근데 중요한 거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4시. 원서 인상 썼어. 4시, 5시 이때쯤 일어나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와요. 할 수 있겠는 사람. 난 절대 못해. 난 차라리 늦게 자고 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동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나갔어요. 그렇게 많이 못 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진로가 명확한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쪽 학교로 가는 게 더 맞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일단은 집 학교가 가까워. 학교를 가장 많이 가잖아요. 사실 학교를 가장 많이 가는데 이동 시간 자체가 좀 길면은 그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쌤 자체도 직장을 구할 때 왕복 2시간이 넘지 않는 데로 찾아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이 넘지 않는 데로 찾아요. 예전에 쌤이 학원을 잠깐 다른 데를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그 학원을 다닐 때 강남까지 가야 됐는데 강남까지 가는 시간이 빨라지긴 했어도 그래도 1시간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시간 동안 지하철에 서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아침에 학원을 가면 지하철에서 책 읽는다 개소리야. 못 읽고. 거기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너네 그 콩나물 팔 때 어디에 집어넣는지 알아? 바켓스 같은 거에 검은 바켓스 안에 콩나물 빽빽히 있잖아. 약간 그렇게 돼 사람들이. 빽빽빽빽해. 그러고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렇게 빽빽하게 있으면 내 바로 앞까지 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힘든 건 인정.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느낀 게 그래도 가까운데
그게 계속 1시간, 2시간 누적되면은 체력이 딸리더라고. 너무 몸이 힘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그런 기준을 잡고 직장을 구하고 있기는 해요. 너네들도 학교가 좀 가까운 게 어떻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그 이점을 너네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만큼. 본인이 직접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이동 시간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이동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적이 높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럼 너네는요? 만약에 가까운 데 간 친구들은 이 점을 이용해야 되겠죠. 일단 공부는 첫 번째로 체력이에요. 체력이 돼야 돼요. 뭐 물론 머리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거는요. 계속 하면서 늘면 되니까 그건 그래서 넌 왜? 체력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불쌍한 경우가 시험 기간 딱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감기 몸살 걸려. 특히 2학기 기간이지. 2학기 기간이지. 그리고 아직 너네들을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체력도 약할 때도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할 거 좀 많아? 진짜 많아. 개 많아. 내가 말했죠. 영어 한 과목 공부 양만 해도 중학교 공부 전체 과목 양보다 많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국영수, 사탐 다 있잖아.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죽어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쌤은 아이들한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중 하나예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국영수 그리고 과탐, 사탐 이것까지 다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너네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건 국영수예요. 사탐, 과탐은 좀 밀어놔도 괜찮아요. 사탐, 과탐은 좀 밀어놓고 국영수부터 잡아놓고 사탐을 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사탐 잡겠다라고 하면서 사탐 잡으면서 공부하면서 국영수 준비했던 거 뭐야? 다 빠그라들어요. 그 큰 이유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 때문에 사탐, 과탐을요 아마 시험 전주쯤에 할 거야. 그런데 국영수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주 때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가 사탐, 과탐 공부하느라 잠을 못 자거나요. 아니면은 빠지게 되면요. 너는 결국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영수 먼저 신경 쓰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탐, 과탐을 챙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국영수는 공부하는 양이 방대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법이 너네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어법을 어법 문제에 내셔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 배웠으면 투부정사만 나왔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할 양이 많고 근데 과탐, 사탐은요 적죠. 그래서 조금 공부해도 성적이 높게 나와. 그러면은 씨발 나는 그래도 국영수는 못하는데 사회는 잘해, 과학은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부질없거든. 왜 부질없을까? 사탐, 과탐 잘못하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국영수를 잘 봐야지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많을까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 물론 내 제자 이번에 수능 본 친구 중에서는 한국사가 역설자표 캐리해준 친구가 있어. 두 과목 합이 3이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영어에서 2등급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사에서 1등급이 나왔어. 한국사에서 1등급. 근데 심지어 그 친구는 공대를 지망하는 친구인데 한국사에서 1등급이 나왔고요. 영어에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서 갔어요. 네, 살아서 건국대인가 인하대 쪽 지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았어요. 수학은 조졌지만 어쨌든 간에 살인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신 준비하는 거는 접근을 좀 따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건데 1년에 앞으로 2번 정도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모의고사 보면 자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 시간은요. 앞으로 니네가 수능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수능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공부하려고 한번 시험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 봐도 돼요.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건 그건 괜찮아. 어쨌든 간에 우리 목표는 수능이야.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영향을 가진 않는다고. 이해됐어요? 그 성적이 올라가서 이걸로 대학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그 점수로 네가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러니까 점수 일단은요 조금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풀어봐요.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다 하면은 내가 빠간가가 아니라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조금 더 노력하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네들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절대 바로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특히 대진고는 1, 2등급이 철옹성이에요. 거기는 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너더 레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야 좀 힘든데, 대진고 빼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요. 밑에 거 볼게요. 20번은요 몇 번 했어요? 지우? A랑 C요. 근거는요? 그쵸. 나도님. 그리고 나서 벌써 나왔는데 나도님만 도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그럼 밑에 거는 뭐? 그쵸.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순이 일반문 어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 돼요. 알겠어요? 문제 풀 때 앞으로 너네가 해석하는 거 연습과요. 그 어법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돼요.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근거 테스트도 하는 거죠. 쌤, 왜 어법만 해요? 첫 번째로 내신에서 너네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요 일단은 어법이 쉬워요. 왜냐면 문제 유형 중에 5개 중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동사, 수일치, 능수동 아니면 관계사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내신에서는요 어법이 너네를 죽여요. 어법 막 6개 나온다고 생각해요. 토 나올 것 같지 않아? 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법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네가 이제 사문법을 했었잖아. 무슨 말이냐? 형용사만 했었고요, 명사만 했었고요, 관계사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금 챕터를 보면은 우리 뭐 주어, 동사, 수일치, 도치와 어순, 뭐 동사와 준동사, 뭐 동명사, 분사 이렇게 나가면서 연결사 쭉 나가는데 얘네들은 다 어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어법이라고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는 어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지만 어법을 적용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법과 문제를 푸는 법과 문법이, 어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주면서 풀어야지 너네가 기본적으로 그 실력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도 뭐냐? 구문 분석도 해야 되고요. 왜 해야 되냐? 서술형 문제 풀기에 조금 더 쉬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끊어읽기. 쌤이 워크북 줄 때 다 어떻게 줘요? 끊어읽기 주죠. 이해됐어요? 끊어읽기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 읽는 것도 연습을 하면서 해야지 늘어요. 특히
제발 부탁하는 건데 쌤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준 거는 있는데 그걸 너네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냥 영어 글 읽고요 한글 글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따로 해석이 안 되어져 있는 것까지 따로 주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어떻게 노냐고 얘기를 하죠. 문장 그냥 읽고 해석 이렇게 써 있는 거 읽어요. 만약에 해석이 정말 되는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하나가 바뀌는 걸 놓치게 돼. 그럼 뭐냐면요. 여기가 그냥 is로 바뀌거나 이더 분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너네 되게 테스트 본 것 중에 예전에 되게 유명하게 돌아다니던 뭐 글과 사진 같은 게 있거든. 어떤 글이 이렇게 쭉 써져 있어. 근데 사람들이 글은 읽어.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글자가 조금씩 달라. 그런데 이해를 해. 그러니까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치사하게 바꾼 거잖아. 형용사를 부사로 바꿨어요. 뒤에 두 개만 바꿨다. 뒤에 하나만 바꿨다. 그러면은 너네는 이걸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해석하는 연습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뒤에 거 좀 봅시다. 자 한번 문장에서 좀 보면요. 주어는 너죠. 맞아요. 너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가 뭐예요? 의문사예요. 됐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가 뭐야? 동사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또 이렇게 또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동사 그리고 서술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이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해줬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문이니까 일단 뭘로 시작해야 돼요? 의문사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누구부터? 의문사 누구야? where이네요. 됐어? where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가 첫 번째 큰 주어가 누구야? 유잖아. 맞아요. 근데 생각하다라는 말이니까 일반 동사가 돼야 되니까 유가 주어고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의문문이잖아.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유 주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우는 거는 얘죠. 얘 지워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다라는 거는 think네요. 지웠어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내가 있었다 아침 이거잖아. 맞아요. 내가 있었다 아침. 그럼 얘 뭘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뭐야? I 아니야? 그리고 있었다 was네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왜? 틀렸어? 맞았어? 아무 생각 없어? 왜 날 빤히 쳐다봐? 자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이거 우리 앞에 거에 있던 것 중에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쌤이 만들어주는 거.
얘네요. 기억나? 간접 의문문 일반 의문문과 다르게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접 의문문 얘기해줬는데 뒤에 거 좀 보면요. think, believe, guess, suppose 같은 이런 추측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의문사 들어가고 do you believe, think, suppose, guess 들어간 다음에 어순, 주어, 동사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이해됐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문문 내에 또 다른 의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의문문 내에 의문문이 또 들어가는 거 우리 배운 적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요 개념 테스트 1, 2, 3 준비 다 해오시면 돼요. 그것만 준비해 오시면 돼요. 대신 다음 시간에 개념 테스트 보니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 다는 좀 그렇지. 좀 더 없지. 그래, 커트라인을 내가 정해줄게. 5개. 커트라인 5개입니다. 오늘 12월, 와. 벌써 1년이 지났어? 자, 개념 테스트 1부터 3까지고요. 커트라인이요. 5개예요. 5개 넘으면요. 깜지예요. 깜지하기 싫지. 통과하면 돼. 됐어? 자, 개념 테스트 준비하세요. 그리고 단어도 잘 보시고요. 준혁이 너 뭐야? 단어 뭐야? 사진이도 오늘 안 해왔구나. 통과했어? 제 시험 봐야 돼? 아, 저거 구두 테스트 해야 돼? 페널티는? 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